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63페이지에 가나다 새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작품부터 보시면 제목이 구두 한 켤레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인공은 구두겠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자, 여기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은 구두라 그랬잖아요. 이 구두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구두에는 화자의 내면이 투영이 된 대상이 바로 이 구두라는 시어입니다. 구두. 화자의 내면 의식이 투영이 되었구나.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고향을 갔다 온 상황이죠. 상황은 고향을 갔다 온 상황인데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저물었다. 저물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두에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물 소리는 청각인데 이게 묻어 있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미지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청각의 시각화, 그러니까 공감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각적 심상. 무엇을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겨울보리 파랗게 꽂힌 강둑에서 자 여기서도 파랗다라고 시각적인 심상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가 있고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쑥골 상여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자 여기서도 파랗고 희다라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어요? 색채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파랗다라는 것과 희다라는 것은 대비를 이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이 강물 소리라는 시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자는 고향을 다녀온 상황이고 고향을 갔다 왔는데 내 구두에서 강물 소리, 내 구두가 강물 소리를 묻혀왔어요. 그리고 이 화자인 나에게도 계속 강물 소리가 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강물 소리라는 시어는 고향을 이어주는 고향과의 어떤 심리적인 매개물, 고향과 나를, 현재의 나를 이어주는 심리적인 매개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강물 소리가 되겠다. 그런데 여기 씻자마자 겉으로 드러나 있네요. 네. 내 귀는 얼었어요. 얼었으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내 귀는 얼어서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가 소리를 어떻게 듣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법이 사용이 되고 있구나. 구두는 지금 황혼이래요. 황혼이라는 것은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또 힌트가 나옵니다.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이 되고 뒤축의 꿈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구두의 뒷발굽이 되겠죠. 이 굽을 몇 번이나 수습이 됐다는 것은 수선을 여러 번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두가 낡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두가 낡았다. 지난 가을에 터진 가슴에 어두움 새로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쌀이 유채꽃잎처럼 꿈틀댄다. 지금 계속 구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촉수라는 것은 무엇을 비유했을까? 무엇을 비유했겠어요?
구두라고 했으니까 발가락을 아마도 비유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화자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부끄럽다라고 해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구두도 지금 강물소리를 묻혀왔는데 화자는 귀가 얼어가지고 제대로 강물소리를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고향을 생각함에 있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를 통해서 화자가 지금 반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고향을 건성으로 고향에 다녀왔기 때문에 건성으로 고향에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반성하고 있구나. 쌀이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이거 발가락이라 그랬죠. 고향 텃밭에 아름다운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두는 지금 뒤축을 여러 번 갈아 끼울 정도로 오래된 낡은 구두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면이고 나는 구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고향에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고향에 오랜만에 방문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막 간절하게 고향을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두가 이 고향 소리를 묻혀옴으로써 내가 진지하게 고향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여기 또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주지 않고 영화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자 여기서도 저문 고향이라고 어떤 이미지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강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자,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이 부분하고 위에서 여기 아닌가요? 네 여기 이 부분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에서는 찰랑찰랑도 소리를 말로 표현했으니까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어떤 효과, 생동감을 주는 효과를 얻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구두를 통해서 고향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 작품은 김동완 시인의 산 너머 남촌에는 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어요. 산 너머 남촌에는 이라는 작품은 여러분들 그 가곡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음악 교과서에서도 막 동요로 가곡으로 많이 실려 있었던 것 같은데 노래로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궁금하면 찾아보십시오. 김동완의 산 너머 남촌에는 작품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산 너머 산촌에는 남촌에는 다시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남촌에는 일단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는 못하는데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온대요. 봄바람 하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죠. 겨울을 이겨내고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어들이다. 이 산 너머 남촌이라는 곳은 아마도 화자가 꿈꾸는 이상향이겠구나라는 거. 화자가 지향하는 곳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후각 그 다음 미리는 5월이면 보리 내음새 역시 후각 후각적인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연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이 연에서는 봄의 어떤 꽃이 피고 보리가 있는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봄의 싱그러움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짝을 이루어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무슨 대꾸법이 사용이 되고 있구나. 그 다음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 안 오리 남천서 남풍 불제 나는 좋대나 무엇이든 싫어 온다는 거죠. 어디에서? 남촌에서 바람이 그러니까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화자는 남촌에서 무언가가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나는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흥겨움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비슷한 문장 구조가 또 반복이 되고 있네요.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하고 또 의미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색깔이 곱대요. 시각적 심상. 그 다음 금잔디 너른 벌에는 호랑나비 때 버들밭 실개천에는 종달새 노래. 호랑나비가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 모습은 시각적 심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보들밭 실개천에는 종달새가 노래를 막 부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각적 심상, 이 작품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캐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봄의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구나. 나비가 떼지어서 다니고 종달새는 막 노래를 지저귀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은 빛깔이 매우 매우 곱다. 미세먼지가 전혀 없나 봐요. 그 다음에 어느 것 한 가지인들 들려 아노리 남촌서 남풍불제 나는 좋대나 이 부분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분 여기 이 부분하고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어느 것 한 가지인들 들려 아노리 남촌서 남풍불제 나는 좋대나 반복을 통해서 후렴구를 형성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가 있고 배나무꽃 아래에 누가 섰다고 하기에 누가 서 있다고 하기에 자 그래서 이 누가 서 있다고 하기에는 밑에 연하고 이어서 보시면요. 그리운 생각에 영에 오르니 그러니까 이 누가 섰다기에 이 누라는 것은 누구는 화자에게 있어서 그리움의 대상이 되겠구나. 내가 그리운 대상이 거기 서 있다라고 들어가지고 그리운 생각에 영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고개라고 되어 있죠. 고개를 올랐어요. 그런데 구름에 가려가지고 내가 그리워하는 그 대상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고 있네요. 요거는 3인국 우리가 살펴봤을 때도 산 위에 올라가지고 구름에 가려서 내가 사랑하는 이미 보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름이라는 시어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화자가 행동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적극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부분이 산을 오르는 부분이구나. 그런데 구름에 가려가지고 장애물에 가려서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 그 다음 끊었다 이어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되 자, 여기서는 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보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그리움의 심리가 묻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자체가 좀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은 이광명님의 북창가 한번 보겠습니다. 북창가. 요거는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조금 읽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작가 이광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광명님은 그 벼슬자리 양반 가사이고 동시에 유배 가사인데요. 이분은 직접적으로 벼슬자리를 나아가지 않고 그냥 응거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큰 아버지가 위조판서라는 굉장히 높은 직책에 앉아 있었는데 영모죄로 이제 목이 덩덩 잘립니다. 관련해 가지고 그 가족들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삼족을 멸하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도 그냥 생뚱맞게 그냥 집에서 뭐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 유배 가야 돼 해가지고 유배를 함경도 저기 북쪽 끝자락으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 없이 늙은 어머니만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유배를 가게 된 상황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작품이 바로 이 북찬가가 되겠습니다. 북찬가에서의 북은 북쪽이고요. 찬은 수물천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유배 가가지고 부르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양반 가사이고 유배 가사이기 때문에 길이가 꽤 길어요. 그래서 일부분만 실려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자, 앉아있던 곳에는 해가 지고요. 누운 자리에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이죠.
잠든 밖이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일세.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움의 감정이 너무너무 크구나. 그런데 여기 표현법을 한번 보시면 잠든 밖이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일세라고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네요. 연세 뭐야? 연세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둘러 상시과정 밑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꿈을 둘러 상시과정 꿈을 가져다가 현실로 삼고 싶구나. 그만큼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 다음 학발잔 못 빼거든 안족서신 자자짐에 기다림들 기별을과 오늘하면 달이 넘네. 학발잔 밑에 보시면 머리가 하얗게 센 자유로운 얼굴이지만 어머니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를 못 빼거든 안족서신 기러기에 발목을 매달아서 보낸 편지만 자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기다림들 기별이 올까 오늘하면 달이 넘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유배 가사 혹은 양반 가사들에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의미하는 것은 임금이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애초에 관직이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임금에 대한 찬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필요가 없죠. 오히려 원망의 감정이 드러나는 작품이 이 작품의 조금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달이라는 시어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별이 올까 오늘하면 달이 넘네라고 해서 무엇이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어가 바로 이 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못 본 죄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계속 서리적이고 영탄적인 그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죠. 놓친 소식 나 모를 죄 내 소식 놓친할까. 서로 너무너무 먼 거예요. 나는 북쪽 끝자락에 귀향을 와 있고 유배를 와 있고 그 다음 어머니는 지금 남쪽에 계신 상황이니까 서로 소식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 다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 니 해올고 일반고사 밑에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들입니다. 산과 강물에 막힌 길에 일반고사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들. 그래서 묻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여기서 이 두 곳은 내가 있는 곳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곳. 달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추고 여기도 비추고 저기도 비춘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곳을 다 따뜻하게 비추고 있느냐.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으로 닿는구나. 지금 구름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름을 따르고 싶다. 왜? 구름은 하늘에 떠서 어디로든 갈 수가 있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따르고저는 따르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남천으로 닿는구나. 남쪽의 하늘로 가고 있는 구름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머니가 계신 곳이 바로 이 남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흐르는 내가 되어 창가에 아니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죠. 무엇이 되고 싶다. 흐르는 냇물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들 새가 되어 창가에가 논일고죠. 여기서는 새가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내가 되고 새가 되어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근처로 가고 싶은 거죠.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리우니까. 그래서 이 내라는 시어와 새라는 시어는 화자가 되고 싶은 자연물이 되겠죠. 네. 그리고 새라는 시어는 화자가 되고 싶은 자연물이고 이를 통해서 어머니 근처에서 조금 그 어머니 근처를 맴돌고 싶은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나는 시어들이구나. 그 다음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놓친 정사 일러무삼 여의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둠에가 머무르고 자 여기서는 내가 지박할 곳 머무를 곳 자, 여의를 잃은 용이고 키가 없는 배, 키 방향타죠. 이게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이 낙엽같이 어둠에 가 머무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는 낙엽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방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이렇게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63페이지 55번 문제부터 60번 문제까지 지금 영상 일시 정지하시고요. 푼 다음에 바로 다시 재생해서 문제 정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 정지하시고 문제 푸십시오. 자, 바로 해설하겠습니다. 55번 문제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친숙한 사물을 통해서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자, 가작품 같은 경우에는 화자에게 친숙한 사물 구두 있었고요. 나에서는 봄바람도 있고 진달래 향기 보리 냄새 이런 것들. 그다음 다 같은 경우에는 친숙한 사물들 구름 있었죠. 구름도 있었고 달, 시내, 내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가는 어디? 고향. 나는 남촌. 다는 어머니 계신 곳.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가의 강물 소리와 나의 노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그쵸? 가에서의 강물 소리는 무엇에 대해서 방금 전에 55번 문제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리운 고향에 대해서, 그 다음 나에서 노래는 아름다운 남촌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57번 문제. 자, 57번 문제. 가, 나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7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의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문장 구조도 반복이 되고 있고요. 동사 구조 반복이 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유사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죠. 어조는 말투라고 그랬어요. 시에 나타나는 말투. 그래서 비슷한 말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58번 문제. 58번 문제는 정답 5번입니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데거에게 예술은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내준다.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내준대요. 그에 따르면 고흐의 구두 그림에는 단순히 도구로서의 구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 속의 구두에는 들리를 나서는 농부의 고단한 삶 그리고 해질 무렵 들길을 걷는 그의 고독이 드러나 있으며 아울러 대지의 습기와 다 익은 곡식의 풍요로움이 실려 있다. 어디에? 구두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구두에 감추어진 존재가 눈앞에 펼쳐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여기에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구두에 감추어진 존재가 눈앞에 펼쳐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줄 하이데거의 예술에 대한 정의도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하이데거는 예술은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내준다 라고 했던 부분, 그래서 첫 번째 줄 마지막 줄 밑줄 그으셔야 되고요. 58번 문제 58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고향에 대해서 무심했던 삶 속에서도 고향이 화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음이 낡은 구두에서 드러나고 있군. 자,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를 풀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시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이게 바로 이 존재자의 존재죠. 나는 고향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두에 감추어진 이 존재, 고향에 대한 나의 생각 혹은 반성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존재, 그 고향에 대한 생각, 강물 소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직접적으로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다. 그 다음은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59번. 59번 문제. 나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1 그리고 2 그리고 3에
각각의 3년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이 되어서 후렴구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작품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후렴구 반복 그 동일한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죠.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 안오리 남촌서 남풍불제 나는 좋테나라고 동일한 형태가 반복이 되어서 후렴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분의 마지막 3년을 보시면 끊었다 이어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대라고 해서 동일한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60번. 다의 기억부터 미음 중에서 함축하는 의미가 동일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여기 이 부분은 그 글을 읽어만 보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리을하고 미음을 보시면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그리고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논일고저 화자가 그 되고자 하는 대상 자연물이었잖아요. 이를 통해서 어머니 곁에 있고 싶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라는 시어와 그리고 새라는 시어는 화자가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다음 시간에도 내일까지는 요 마라톤 문학 작품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뒤에 나오는 파초 그리고 수천리 이 작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해어도 있네요. 이렇게 세 작품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우리 원래 정상 수업 진행하던 것처럼 모의고사 3회차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3회차 문제를 미리 풀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1번부터 15번까지, 금요일에는 비문학 지문 2지문 살펴볼 거니까 미리미리 문제를 풀어놔 주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증해 주십시오.